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하중조합 계산법에 대한 마지막 응용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고,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끝으로 이 하중조합에 대한 계산법은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설명을 좀 드리면 20핏짜리 스팬을 가지고 있는 빔의 이 위에 이렇게 등분포 하중으로서 이러한 하중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따졌을 경우에, 첫 번째 문제, 그래비티는 중력이죠. 위에서 아래로 때리려고 하는 그런 힘들에 대한 하중 맥스 값을 뽑아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단 맥스, 밴딩 모멘트 맥스 구해봐라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똑같은 하중이 존재했을 경우에 업리프트, 그래비티가 위에서 아래로 때린다면은 업리프트는 반대 방향, 상승력, 빔을 당겨내려고 하는 그런 하중에 대해서 맥스 값을 뽑아보고, 맥스 전단력, 맥스 밴딩 모멘트 값 구해봐라 라는 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FE11에서는 이 Wmax 하중에 대한 맥스 값만 뽑아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PE 준비를 하신다, 요 세 가지 다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하중 조합도 많고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제가 로드 컨비네이션도 여기다가 좀 미리 좀 뽑아놨죠. FE11 레퍼런스 핸드북 272페이지에 보시면은 LRFD 하중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뽑아놨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축소를 시키는 첫 번째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중 중에서 지금 여기 지금 로드 컨비네이션 테이블을 보면은 E라고 하는 이 사이스믹 earthquake load가 들어가 있는 하중 조합들은 우리가 생략을 먼저 해주셔도 되겠죠. 우리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을 뺀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에 대한 로드 케이스들을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0으로 써놓은 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보시면은, 데드로드는 존재하니까 그대로 썼는데, 이 L이라고 하는 라이브 로드인데 플로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라이브 로드가 존재했을 경우에 1.6L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L도 역시 라이브 로드인데 루프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라이브 로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L이라고 하는 플로어 라이브 로드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다, 따라서 0으로 수렴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0.5 LRSR인데, 먼저 LRSR이라는 것은 세 개 중에 가장 큰 값을 갖다 뽑아내라 라는 뜻이었죠. 근데 R이라고 레인로드라는 거 역시 문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제가 쓰지도 않았고, LR or S 중에서 이 두 가지 하중 중에서 가장 큰 애로 갖다가 뽑아서 걔로 설계를 하거나 분석을 해야 다 안전빵으로 커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S 값이 LR보다 더 크기 때문에 LR도 존재하지 않는 로드 케이스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0으로 수렴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 4번까지 이렇게 0으로 수렴하거나, 혹은 L이라고 이 플로어 라이브 로드가 포함되어 있는 하중들은 제가 아예 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 2, 3, 4번까지 뽑았고, 마지막으로 데드로드와 윈드만 존재하는 경우는 0.9D, 1.0W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 케이스 하중조합 계산법에 대해서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주어져 있는 로드 케이스에다가 주어져 있는 하중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대입해서 계산을 해줘서 맥시멈 값만 뽑아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에 대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했으니까, 하중을 다 뽑아낸 다음에 그 하중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비티 포스인지 업리프트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값들을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죠. 1.4D라고 하는 것은 먼저 데드로드만 갖다가 할 건데, 데드로드가 120PLF라고 하니까 120 곱하기 1.4를 했을 경우에 168 PLF가 나오게 되겠고요. 이번에 1.2D 플러스 0.5 S죠. 바로 제가 LR을 0으로 수렴한다고 썼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보면 1.2 곱하기 120 더하기 0.5 곱하기 스노우로드는 210 PLF죠. 210 해서 249 PLF가 나오게 되고, 3번 같은 경우 1.2D 플러스 1.6S 더하기 0.5W가 되겠죠. 여기서의 W는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 윈드로드라는 것은 제가 여기 케이스 1번과 2번에 대해서 윈드로드를 제가 주었어요. 자, 윈드로드라는 것은 바람이 분다라는 건데, 바람이 불었을 경우에 제가 이 LRFD 하중 조합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바람이 불었을 경우에 바람은 주로 옆에서 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중력 하중과의 90도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더해질 수가 없는 하중이지만 이 바람이 이 건물을 갖다가 타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했을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성이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위가 될 수도 있고 아래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래로 된다라면은 역시 데드로드와 라이브로드, 스노우로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에서 아래로 때리는 그런 힘들이 작용을 할 것이고, 얘가 위쪽으로 당기는 힘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업리프트라고 하는 상승력을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한 번 어떠한 경우에서는 30PLF라고 하는 중력으로서 작용을 할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180이라고 하는 상승력으로서 이 빔에 가해지고 있는 로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윈드로드가 두 가지 케이스니까 우리는 이 로드 컨비네이션을 두 가지 만들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경우에는 윈드 1이 작용을 했을 때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 딱 똑같은데 W2가 때렸을 경우 어떠한 하중을 만들어내는지 갖다 따져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걸 해주면 1.2에다가 데드는 120 더하기 1.6 곱하기 스노우는 210 더하기 0.5에 W1인데 30PLF죠. 30이니까 495 PLF가 되겠죠. 제가 나중에 쓸려 했는데 조금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하중들에 대한 방향성이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비티는 위에서 아래로 때리는 방향이고, 업리프트는 아래에서 위로 이 빔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드로드만 존재한다? 위에서 아래로 때리는 힘이겠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고, 데드로드와 스노우로드 역시 위에서 아래로 때리는 힘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요. 데드, 스노우, 그 다음에 윈드1. 윈드1은 30PLF인데 지금 데드, 라이브, 스노우와 다 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죠. 역시 얘도 위에서 아래로 때리고 있는 그래비티 로드로서 발생했겠죠. 얘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D, 1.6S 이거 계산해 볼 건데 1.2, 120 더하기 1.6, 210 더하기 0.5에 윈드2를 곱해줘야 되는데 윈드2는 네거티브 사인, 마이너스 사인, 즉 업리프트 포스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다 계산을 해주실 때 곱하기 180을 하는 게 아니고 곱하기 마이너스 180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얘는 86PLF가 나오는데 아직도 얘가 마이너스 값이 아닌 전체 값이 플러스 값이니까 전체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때리고 있는 그래비티 포스가 작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3번이고, 그쵸? 얘가 1번, 얘가 2번에 대한 로드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색깔을 하나로 그냥 써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한번 보면은 1.2D 플러스 1.0W 플러스 0.5S죠. 4번 요거 하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데드와 스노우는 됐는데 W라는 게 또 들어갔으니까 1번 W일 경우랑 2번 W일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계산을 해보시면 1.2 곱하기 120, 데드는 120 따라오고 계시죠? 1.0 곱하기 W1은 역시 그래비티 포스로서 그냥 플러스 30이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상수니까 양수 30을 갖다 넣어주시면 되고, 더하기 0.5에 스노우로드는 210이었죠. 그래서 279 PLF가 되겠고, 얘에 대한 그 로드 방향성은 그래비티 포스로서 위에서 아래로 작용을 하고 있다. 4번 같은 경우는 윈드가 두 번째 윈드, 즉 상승력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로드 컨비네이션이니까 1.2 곱하기 안 보이시는가요? 데드로드 120 더하기 1.0에다가 윈드가 상승력 마이너스 180으로 작용을 하죠. 마이너스 180을 꼭 넣어서 부호를 잘 써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더하기 0.5에다가 스노우로드는 210 하게 되면 69 PLF인데 전체적으로 양수값이 나오니까 양수값이라는 것은 gravity force다. 그렇죠? 따라서 이 두 가지 하중은 4번에 대한 하중 조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0.9D 더하기 1.0W 또 W가 들어있네요. 그렇죠? W는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1.0W에 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0.9 곱하기 120 더하기 1.0에다가 첫 번째 윈드 케이스 30PLF 138 PLF 나오고요. 두 번째 케이스 0.9 곱하기 120 더하기 1.0에다가 윈드 2인데 윈드는 마이너스 180 따라서 마이너스 72 PLF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130PLF는 양수값이니까 양수는 gravity force, 위에서 아래로 때리고 있는 힘의 방향성이었는데 마이너스 72PLF가 드디어 나왔어요. 마이너스 70이라는 것은 이렇게 때리는 힘을 의미하죠. 헷갈리신다면은 72PLF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때리는 그런 이제 로딩 맥스 값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 내가 FECB를 준비한다. 그래비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하중 맥스를 갖다 뽑아라. 어떤 게 되겠습니까? 모두 다 얘를 제외한 모두 다른 모든 값들이 다 그래비티 폴스를 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은 바로 얘가 되겠죠. 495 PLF가 바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죠. 495 PLF. 여기다 그냥 바로 쓸까요? 자, 이 하중을 갖다가 만들어냈을 때 Vmax라는 거, 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Vmax, 전단력에 대한 맥스 값 어떻게 구하죠? 전단 맥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되게 쉽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지금 이 빔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위에 등분포 하중으로서 495 PLF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20피트의 스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SFD라는 shear의 전단력의 맥스에 대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FD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아시면 쉬운데 이렇게 생기게 되겠고, 요 값이나 요 값이 바로 shear에 대한 맥스 값이 되겠죠. 요 값은 바로 요 반력의 값이 되겠죠. 요 반력의 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495에다가 20을 곱해주면 가운데 포인트 하중으로서 바뀌겠죠. 이 포인트 하중은 495 곱하기 20 하니까 9,900파운드가 되겠고, 얘와 얘가 동등하게 가운데 떨어질 테니까 동등하게 먹을 거니까 나란히 먹을 거니까 나누기 2하면 4,950, 여기도 4,950. 따라서 얘가 플러스 4,950이고 마이너스 4,950이니까 Vmax는 4,950 파운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 맥스는 밴딩 모멘트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얘가 맥스 모멘트 값인데 얘는 쉽게 말하면 요 면적을 갖다 구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지만 더 쉽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 모멘트 맥스의 값에 대한 그러니까 등분포 하중이 떨어졌을 때 이 모멘트 맥스를 구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퀘이션이 주어져 있죠. 8분의 오메가 L 제곱이죠. 오메가라는 것은 바로 이 등분포 하중 495를 의미하고 L이라는 것은 전체 길이, 전체 스팬의 길이 20피트의 제곱 나누기 8을 하니까 20의 제곱 곱하기 495 나누기 8 24,750 파운드 풋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4,750 파운드 풋. 좀 좁은데. 자, 이렇게 해서 그래비티에 대해서 구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업리프트에 대해서 우리가 하중 맥스 값을 한번 뽑아봐라. 자, 업리프트는 우리가 로드 케이스 아까 다 돌려봤는데 딱 하나 있었죠. 지금 72PLF가 업리프트로서 발생을 할 테니까 업리프트에 대해서 해석을 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분석을 할 경우에는 이 72PLF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죠. 따라서 Wmax라고 하는 업리프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중 조합에 대한 맥스 값은 72PLF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단 맥스 값 여기다 하면 좀 겹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죠. 뭐. 20피트 빔에다가 그림이 조금 달라져요. 아까 같은 경우는 그래비티 포스였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때리는 하중이었다면 업리프트는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하중이. 그림은 삐뚤삐뚤하지만 그래도 등분포 하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72PLF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SFD와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아까 우리가 이렇게 그렸으니까 뭐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그 값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방향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같은 값과 같은 이퀘이션이 들어가서 문제를 만들어낼 거니까. 따라서 이 전단력에 대한 맥스 값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죠. 72 곱하기 20을 하면은 요 가운데 떨어지는 포인트 로드로 바뀔 거고 72 곱하기 20을 한 다음에 그 값이 절반 나눠 먹겠죠. 그러니까 720 파운드로서 여기 720 여기 720 이렇게 먹겠죠. 여기에 대한 맥시멈 밴딩 모멘트 값은 요 면적을 구하면 되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8분의 오메가 L 제곱
72에 20의 제곱 8 하니까 400 곱하기 72 나누기 8 하니까 3600 lb 곱하기 feet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업리프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전단 맥스 값은 720파운드 그리고 3600 lb 곱하기 feet 해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FE를 준비한다. 실제로 FE도 아닙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PE 시험 봤지만 PE에서도 요 하중에 대한 맥스 값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 요 하중에 대한 맥스 값만 뽑아낼 줄 알아도 어느 정도 이 전체 LRFD 로드 컨비네이션 하중 계산법에 대해서는 마스터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중 조합만 뽑아낼 줄 안다면 FE 마스터고 이 세 가지 쉬어 맥스, 밴딩 모멘트 맥스까지 뽑아낼 줄 안다면은 PE에 대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응용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 하고 있는데 옛날에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그 공칭 강도 계산법 그리고 디자인 스트렝스라고 하는 설계 강도에 대한 계산법에 대해서 개념은 제가 이미 다 익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연습 문제는 아직 안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습 문제 한두 개 이렇게 또 진행을 해보면서 한번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